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례함은 종종 무지, 개인의 고통, 스트레스 등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무례함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하며 무례한 행동도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며 당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례함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애와 연민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다 차분하고 이해심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침마다 10분씩 명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명상 중에 자애와 연민을 떠올리며 자신과 타인을 위한 행복을 기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명상을 통해 훈련된 마음의 평정이 그 상황을 보다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례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대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되 필요시에는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말을 한다면 깊은 숨을 쉬고 차분하게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말이 상처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상황을 진정시키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동료가 무례한 태도로 당신에게 접근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불쾌하게 들렸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무례한 사람들을 대하는 다양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정도의 올바른 말과 행위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스님들의 실제 사례와 조언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올바른 말의 가르침에 따라 무례한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처럼 진실되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일화 중 하나인
화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비심을 베푸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당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행동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수행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무례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오늘 어떤 상황에서 내가 평정을 잃었는가를 묻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이해심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무례한 상황을 지혜롭게 다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드는 데 있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욱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례함은 종종 무지, 개인의 고통, 스트레스 등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무례함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하며 무례한 행동도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며 당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례함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애와 연민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다 차분하고 이해심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침마다 10분씩 명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명상 중에 자애와 연민을 떠올리며 자신과 타인을 위한 행복을 기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명상을 통해 훈련된 마음의 평정이 그 상황을 보다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례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대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되 필요시에는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말을 한다면 깊은 숨을 쉬고 차분하게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말이 상처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상황을 진정시키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동료가 무례한 태도로 당신에게 접근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불쾌하게 들렸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무례한 사람들을 대하는 다양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정도의 올바른 말과 행위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스님들의 실제 사례와 조언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올바른 말의 가르침에 따라 무례한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처럼 진실되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일화 중 하나인 화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비심을 베푸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당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행동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수행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무례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오늘 어떤 상황에서 내가 평정을 잃었는가를 묻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이해심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무례한 상황을 지혜롭게 다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드는 데 있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욱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례함은 종종 무지, 개인의 고통, 스트레스 등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무례함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하며 무례한 행동도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며 당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례함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애와 연민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다 차분하고 이해심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침마다 10분씩 명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명상 중에 자애와 연민을 떠올리며 자신과 타인을 위한 행복을 기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명상을 통해 훈련된 마음의 평정이 그 상황을 보다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례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대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되 필요시에는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말을 한다면 깊은 숨을 쉬고 차분하게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말이 상처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상황을 진정시키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동료가 무례한 태도로 당신에게 접근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불쾌하게 들렸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무례한 사람들을 대하는 다양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정도의 올바른 말과 행위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스님들의 실제 사례와 조언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올바른 말의 가르침에 따라 무례한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처럼 진실되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일화 중 하나인 화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비심을 베푸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당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행동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수행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무례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오늘 어떤 상황에서 내가 평정을 잃었는가를 묻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이해심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무례한 상황을 지혜롭게 다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드는 데 있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욱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례함은 종종 무지, 개인의 고통, 스트레스 등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무례함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하며 무례한 행동도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며 당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례함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애와 연민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다 차분하고 이해심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침마다 10분씩 명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명상 중에 자애와 연민을 떠올리며 자신과 타인을 위한 행복을 기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명상을 통해 훈련된 마음의 평정이 그 상황을 보다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례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대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되 필요시에는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말을 한다면 깊은 숨을 쉬고 차분하게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말이 상처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상황을 진정시키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동료가 무례한 태도로 당신에게 접근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불쾌하게 들렸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무례한 사람들을 대하는 다양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정도의 올바른 말과 행위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스님들의 실제 사례와 조언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올바른 말의 가르침에 따라 무례한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처럼 진실되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일화 중 하나인 화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비심을 베푸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당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행동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수행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무례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오늘 어떤 상황에서 내가 평정을 잃었는가를 묻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이해심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무례한 상황을 지혜롭게 다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드는 데 있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욱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례함은 종종 무지, 개인의 고통, 스트레스 등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무례함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하며 무례한 행동도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며 당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례함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애와 연민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다 차분하고 이해심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침마다 10분씩 명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명상 중에 자애와 연민을 떠올리며 자신과 타인을 위한 행복을 기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명상을 통해 훈련된 마음의 평정이 그 상황을 보다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례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대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되 필요시에는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말을 한다면 깊은 숨을 쉬고 차분하게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말이 상처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상황을 진정시키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동료가 무례한 태도로 당신에게 접근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불쾌하게 들렸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무례한 사람들을 대하는 다양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정도의 올바른 말과 행위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스님들의 실제 사례와 조언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올바른 말의 가르침에 따라 무례한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처럼 진실되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일화 중 하나인 화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비심을 베푸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당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행동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수행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무례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오늘 어떤 상황에서 내가 평정을 잃었는가를 묻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이해심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무례한 상황을 지혜롭게 다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드는 데 있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욱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례함은 종종 무지, 개인의 고통, 스트레스 등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무례함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하며 무례한 행동도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며 당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례함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애와 연민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다 차분하고 이해심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침마다 10분씩 명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명상 중에 자애와 연민을 떠올리며 자신과 타인을 위한 행복을 기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명상을 통해 훈련된 마음의 평정이 그 상황을 보다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례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대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되 필요시에는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말을 한다면 깊은 숨을 쉬고 차분하게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말이 상처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상황을 진정시키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동료가 무례한 태도로 당신에게 접근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불쾌하게 들렸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무례한 사람들을 대하는 다양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정도의 올바른 말과 행위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스님들의 실제 사례와 조언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올바른 말의 가르침에 따라 무례한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처럼 진실되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일화 중 하나인 화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비심을 베푸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당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행동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수행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무례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오늘 어떤 상황에서 내가 평정을 잃었는가를 묻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이해심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무례한 상황을 지혜롭게 다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드는 데 있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욱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례함은 종종 무지, 개인의 고통, 스트레스 등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무례함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하며 무례한 행동도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며 당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례함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애와 연민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다 차분하고 이해심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침마다 10분씩 명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명상 중에 자애와 연민을 떠올리며 자신과 타인을 위한 행복을 기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명상을 통해 훈련된 마음의 평정이 그 상황을 보다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례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대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되 필요시에는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말을 한다면 깊은 숨을 쉬고 차분하게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말이 상처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상황을 진정시키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동료가 무례한 태도로 당신에게 접근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불쾌하게 들렸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무례한 사람들을 대하는 다양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정도의 올바른 말과 행위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스님들의 실제 사례와 조언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올바른 말의 가르침에 따라 무례한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처럼 진실되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일화 중 하나인 화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비심을 베푸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당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행동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수행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무례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오늘 어떤 상황에서 내가 평정을 잃었는가를 묻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이해심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무례한 상황을 지혜롭게 다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드는 데 있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욱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례함은 종종 무지, 개인의 고통, 스트레스 등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무례함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하며 무례한 행동도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며 당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례함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애와 연민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다 차분하고 이해심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침마다 10분씩 명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명상 중에 자애와 연민을 떠올리며 자신과 타인을 위한 행복을 기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명상을 통해 훈련된 마음의 평정이 그 상황을 보다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례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대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되 필요시에는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말을 한다면 깊은 숨을 쉬고 차분하게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말이 상처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상황을 진정시키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동료가 무례한 태도로 당신에게 접근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불쾌하게 들렸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무례한 사람들을 대하는 다양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정도의 올바른 말과 행위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스님들의 실제 사례와 조언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올바른 말의 가르침에 따라 무례한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처럼 진실되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일화 중 하나인 화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비심을 베푸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당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행동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수행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무례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오늘 어떤 상황에서 내가 평정을 잃었는가를 묻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이해심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무례한 상황을 지혜롭게 다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드는 데 있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욱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례함은 종종 무지, 개인의 고통, 스트레스 등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무례함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하며 무례한 행동도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며 당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례함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애와 연민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다 차분하고 이해심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침마다 10분씩 명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명상 중에 자애와 연민을 떠올리며 자신과 타인을 위한 행복을 기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명상을 통해 훈련된 마음의 평정이 그 상황을 보다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례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대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되 필요시에는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말을 한다면 깊은 숨을 쉬고 차분하게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말이 상처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상황을 진정시키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동료가 무례한 태도로 당신에게 접근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불쾌하게 들렸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무례한 사람들을 대하는 다양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정도의 올바른 말과 행위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스님들의 실제 사례와 조언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올바른 말의 가르침에 따라 무례한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처럼 진실되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일화 중 하나인 화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비심을 베푸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당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행동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수행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무례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오늘 어떤 상황에서 내가 평정을 잃었는가를 묻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이해심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무례한 상황을 지혜롭게 다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드는 데 있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욱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례함은 종종 무지, 개인의 고통, 스트레스 등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무례함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하며 무례한 행동도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며 당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례함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애와 연민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다 차분하고 이해심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침마다 10분씩 명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명상 중에 자애와 연민을 떠올리며 자신과 타인을 위한 행복을 기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명상을 통해 훈련된 마음의 평정이 그 상황을 보다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례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대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되 필요시에는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말을 한다면 깊은 숨을 쉬고 차분하게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말이 상처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상황을 진정시키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동료가 무례한 태도로 당신에게 접근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불쾌하게 들렸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무례한 사람들을 대하는 다양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정도의 올바른 말과 행위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스님들의 실제 사례와 조언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올바른 말의 가르침에 따라 무례한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처럼 진실되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일화 중 하나인 화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비심을 베푸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당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행동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수행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무례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오늘 어떤 상황에서 내가 평정을 잃었는가를 묻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이해심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무례한 상황을 지혜롭게 다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드는 데 있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욱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